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일기예보상으로 오늘 뭐 영하 뭐 몇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추울 줄 알았더니 낮에는 그래도 조금 따뜻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자전거 딱 굴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겨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영양제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자식들이 아마 뭐 겨울 건강을 위해서 뭐 면역력을 위해서 뭘 자꾸만 뭘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알고나 먹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헬스클럽에 보면 뭐 그냥 알통 나오고 여기 복근 나오고 그냥 여기 할배근 쫙쫙 해서 승모근 뭐 쫙 그 이 가우다시 잡는 사람들 그냥 일반 식사로는 그렇게 단백질 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우리보다 이 섬유질 조직이 2배가 많기 때문에 그 이 흑인들은 근육이 짱짱하게 나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육 조직이. 그래서 근육 형성의 원료, 단백질 보충 여부에 따라 형성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근육이 나오고 싶으면 아마 그 헬스클럽에서 반드시 권고하는 게 있어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단백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에 자연적으로 1년에 1%씩 근육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먹어 제끼려고 막 그냥 눈이 뻘개서 그래요. 실제 롯데 멤버스에서 상품 거래를 바탕으로 단백질 구매 현황을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대비 75%가 증가했어요. 단백질 음료는 135%, 스낵은 108%가 증가돼 있어요. 실제 2021년도 대비 올 2023년도 올 상반기에 단백질 음료는 175%, 분말은 109%, 그다음에 스낵은 48%, 종류도 증가했어요. 품목수도 증가하고 소비량도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들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탄수화물이 60%, 지방이 30%, 단백질 약 10% 이런 적정 비율로 이게 섭취가 되면 아주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양한 성인병이 생기니까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도 고지혈증 생기가 양 좀 줄이고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어떤 영향을 하냐? 신체 성장과 발달, 그다음에 조직 회복, 그다음에 근육 형성 및 관절 보호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신체 성장과 발달. 우리가 25살까지는 빼다구도 쭉쭉 크고 거기에 따라서 근육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25살까지는 간에서 이 빼다구는 콩팥이 관여하고 근육은 간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자체에서 먹는 음식들 이런 걸 갖고 자체에서 이 디노브 합성,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을 키우면서 빼다구를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괴기를 먹어서 보충하는 이런 셀비지 합성을 통해서 디노브 합성과 셀비지 합성을 통해서 빼다구 크는 것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때 골밀도를 높이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짠맛이에요. 그래서 25살 전에 짭짤하게 먹은 놈은 골밀도가 아주 튼실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이렇게 그 귀기 좋아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젊은 새끼들이 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젊은 놈들이 근육이 팡팡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체에서 디노브 합성하는 단백질 합성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새끼들처럼 아주 난리 법석을 쳐도 그 새끼들처럼 그렇게 이 탱탱한 볼기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허벅지를 가질 수가 없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직 회복. 실제 고기를 먹는 나이 먹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상처 났을 때 회복력을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상처 회복 속도가
안 먹는 사람보다 4배가 빠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 단백질 형성을 위해서 이 몸 자체에서 단백질 형성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먹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상처 회복을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으냐? 몸무게를 기준으로 1kg당 0.8g에서 1g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63kg라면 0.8이니까 6, 8에 48, 약 50g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46g 정도 먹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낼 수 있죠. 계산상으로. 근데 뭐 닭가슴살은 뭐 한 토막에 14g, 뭐 달걀은 7g, 우유 한 컵엔 5g 정도 함유하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여기에 그냥 또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자. 그래서 한꺼번에 50g 정도 먹어치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식사다. 이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콩팥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걸을 수 있는 양이 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다 50g을 먹어버리면 나머지 30g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50g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어라 하는 겁니다. 3끼 분산시켜서 먹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 분해 시에 질소나 암모니아 등 노폐물이 발생을 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걸 에너지원으로 또는 체지방으로 길이가이해서 저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을 중화시키려고 하고 이 저장되는 것을 길이가이하는 과정 속에서 신장과 간이 무리가 갑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뼛속에 칼슘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결국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돼요. 그래서 괴기를 많이 먹어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하죠. 과유불급.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적당량을 적당하게 분산시켜서 왜?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같은 식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6대 3대 1 비율로 먹어야 되는데 6이 안 들어가고 60%가 안 들어가.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녹여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방보다 먼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량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살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걸 물살 또는 또 두부살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서 이 생활을 해도.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냥 이 몸짱같이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 아닌 바에는 단백질 과량은 큰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산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일단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간 기능이 떨어져요. 체중이 증가해요. 탈수가 조장돼요. 왜? 콩팥 기능이 망가지니까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체액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 이게 깨집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오죠. 남자들은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해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기부전이 와요. 근데 여자는 뭐 발기부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잘 모릅니다. 여자들이니까, 난 남자니까.
물론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통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BUN 혈액 내 요소 질소죠. 또 크리아티닌 수치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변화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서 과량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혜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단백질 섭취할 때 그냥 냅다 그냥 뭐 그 단백질 제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한 사람은 닭고기, 계란, 동물의 간, 뭐 순대집 하면 그 간 있죠. 그걸 먹어야 돼. 동기상구 측면에서. 그다음에 심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염소고기, 염소 수육, 염소 전골, 그다음에 사슴고기, 참새고기 이런 게 좋아요. 뭐 참새는 잡기도 어렵지만. 그다음에 비위장이 약할 때는 소고기,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토끼고기, 미꾸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폐대장 기능이 약할 때는 생선류, 조개류, 그다음에 말고기, 여기서는 내륙엔 잘 안 먹어요. 뭐 제주도에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동물의 폐대장, 그다음에 장어탕, 붕어찜 이런 게 단백질 보충을 하는 아주 양질의 이런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약할 때는 돼지고기 수육이 왔다십니다. 그다음에 해삼, 녹용, 그다음에 멸치, 그다음에 젓갈류, 새우젓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오리고기, 양고기, 번데기, 오징어, 명태 이런 단백질을 갖고 식사할 때 그거를 식사로 이 치아의 구조대로 한꺼번에 이빠이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것들을 자기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이러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게 자연의 순리대로 과유불급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신장과 간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단백질 공급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제제 식품을 이 헬스클럽에서 뭐 어떤 단백질 제제 닭가슴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가루로다가 뭐 대고 이거 그러면 내 기준이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그냥 과량이 들어가면 결국 신장, 간, 체중, 탈수, 그다음에 발기부전, 무엇이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그리고 결국 건강검진 결과 여기 이 BUN 수치 혈액 요소 질소가 많아 이렇게 돼서 신장염, 그다음에 신부전, 신우염, 신장암 이런 발생의 원인이 돼요. 또 간질환, 간경화, 무슨 요붕증, 이상 야탄 이런 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닌가요? 단백질 제제 그냥 이빠이 먹어가지고 근육 좀 알통 좀 삐져나와가지고 이런 병 걸리면 지만 손해지. 그래서 그냥 영양제 그냥 뭐가 좋다고 해서 냅다 들이부어봐야 다 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그냥 신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주물럭, 그다음에 담아내기 좀 넣고 한 거, 그다음에 두루치기, 등갈비찜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할 때 그 돼지고 수육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럼 또 다른 건 없어? 족발도 괜찮아요. 좋은 그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치아 구조상 32분의 송곳니 4개밖에 없어요. 32분의 4. 그래서 이걸 372 21 비율로 21끼 비율로 일주일 비율을 계산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이렇게 괴기나 생선 그것도 이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단백질 공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는 조금 부족한 듯하다.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횟수를 한두 번 더 늘려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과량으로 먹으면 지금 있는 건강 지키기도 힘든데 뭐 하려고 돈 들여서 그 단백질제 사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여서 건강을 잃는 것이 과연 만물의 영장이 할 일이냐 이 말이야. 할 짓이냐 이 말이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영양제들 뭐 그냥 냅다 먹어 제끼고 단일 고농축 영양제, 잉여량들, 이건 혈전 생성, 신장과 간이 망가지고 요산 수치 올라가 통풍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잘못된 영양제 보충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 평상시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먹으면 건강 지키는 데 큰 문제 없으리라 정리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건강 지키면서 멋있게 살아갑시다. 화이팅!